나르시스트 엄마의 딸은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기 확신이 매우 부족하다.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기분이 든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심리상담을 받고 동기부여 강연을 듣고 매일 아침 긍정학원을 하고 매일 밤 감사일기를 써도 왠지 모르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 나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신랄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언제나 나의 부족한 면만 보였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잡겠다며 뱁새가 황새를 쫓듯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었다. 살을 더 빼고 영어를 더 잘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져야만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왜 엄마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기분이 나쁠까? 나는 왜 계속 이상한 사람들만 만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나고 수더분하지 못할까? 딸이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성찰해봤자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딸이 아니라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변하면 엄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이렇게도 이기적이니?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더 씌우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딸 역시 엄마를 돌보아왔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지금껏 엄마의 마음과 정서를 치유하려 노력하며 보살펴 주었다. 이미 딸로서 해야 할 일을 차고 넘치게 했다.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 엄마가 되는 기쁨을 안겨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엄마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다면 나는 버즈가 해주었던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그녀는 괜찮을 거야. 당신이 없이도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수많은 심리 상담가가 나르시스트는 결코 치료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게 바로 내가 책에서 상처 주는 엄마나 나쁜 엄마가 아니라 인격장애를 앓는 학대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유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르시스트 엄마는 잘못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모든 잘못과 책임감, 죄책감을 딸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엄마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고로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딸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종하며 자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딸은 엄마의 꼭두각시 인형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고 자신의 삶이 창살없는 감옥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왜 성인이 된 딸이 엄마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인이 되기까지 엄마에게 관심과 사랑, 정서적 지지가 아니라 과도한 참견과 조종, 통제를 당하며 성장해서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딸이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매우 세심하게 조종한다. 자신감이나 믿음을 깎아내리고 엄마의 정신적 노예로 만든다.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나중에는 엄마가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기까지 한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딸이 많이 듣는 말은 바로 부모를 용서하라 혹은 이해하라라는 이야기다. 나 역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었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의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려 했다면 이 딜레마에 더욱 깊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종교에서는 용서야말로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부모를 용서해야만 이 고통이 끝이 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다. 오늘은 용서하자고 마음을 다잡아도 내일이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지난 일에 얽매이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어온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잘못되었다. 용서에는 단계가 있다. 학대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맨 마지막 단계인 용서로 넘어가려 시도해왔다. 용서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믿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하자. 섣부른 용서로는 피해자가 품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용서의 출발은 바로 학대자와 분리되는 것이다. 더는 학대자가 나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시작이다. 학대자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대자와 계속해서 한 공간에 산다면 언제나 피해자가 학대자를 이해해주고 합리화해 주려 들기 때문이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학대자의 조그만 제스처에도 트라우마가 자꾸 떠올라서다. 학대자가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자꾸만 긴장하게 된다. 학대자가 조금만 표정을 바꾸어도 움찔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한 집에서 살지 말고 다른 공간에서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학대자로부터 더는 학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절대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는 아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나고 비로소 회복되었을 때 그때 스스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오랫동안 쓰던 안경테가 부러지거나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먹는 등 작은 실수를 해도 나는 수십 분 혹은 며칠 동안 엄마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초등학생 아이가 안경을 한 번도 망가뜨리지 않고 관리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어린 내가 설거지를 하기에는 사기 그릇이 너무 크고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엄마의 비난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러다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느꼈던 슬픔과 아픔을 직면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 지금은 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지만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쑥불쑥 잊고 있던 사건이 되살아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나의 감정을 느낀다. 그 모두가 너의 잘못은 아니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린아이를 학대했던 엄마의 행동이 용서받거나 합리화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엄마의 행동이 어린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고 성인이 된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한다. 분노나 슬픔을 고스란히 느낀다. 엄마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보다 분노를 받아들인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훨씬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충분히 힘들게 살아왔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정하자.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자. 상처받은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안아주자. 당신이 엄마를 용서했다거나 용서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예전의 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르시스트 엄마와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나르시스트 엄마와 딸은 수십 년간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다. 엄마는 딸을 학대하고 딸은 엄마를 돌보아 주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사이가 가까워진다면 이 둘은 저절로 서로에게 가장 익숙한 위치로 되돌아가게 된다. 당신은 엄마가 당신을 계속해서 학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엄마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어쩌면 여러분이 엄마에게 품었던 희망과 기대를 다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엄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자체를 버리는 것이다. 혹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엄마를 가지고 싶은 욕망을 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아주 좋은 엄마와 함께 산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엄마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슬퍼하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애도하자. 엄마로 인해 마땅히 가졌어야 할 내면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사실에 슬퍼하자.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충분히 분노하고 아파해주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귀중한 시간을 학대자에게 허비했다. 쉬지 않고 돈을 벌었지만 모두 엄마가 가져가 버려 수중에 돈 한 푼 남아있지 않거나 괜찮은 남자와 결혼할 희망에 차 있었지만 엄마가 기어코 회방을 놓아 홍기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망가진 커리어, 고립된 인간관계, 나빠진 건강,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트라우마 등으로 황폐해진 자신만 망연하게 쳐다보는 날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공허감이나 자살 충동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 학대를 인지하고 회복의 여정을 떠나는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니다. 위대한 생존자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작가이자 유튜브 사이다 힐링의 운영자인 썸머의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요. 대체로 그 감정들이란 편안함, 아늑함, 안정감, 따뜻함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혐오, 죄책감, 답답함, 책임감, 원망, 그리고 두려움 같은 감정. 이 책은 이처럼 평범하지 않은 완전히 다른 감정들을 느껴왔던 자녀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세상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10% 미만으로 적은 수이지요. 그렇기에 주위의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더라도 평범한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는데 너가 좀 참아. 다 너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일 거야. 같은 지극히 당연한 말들. 그렇게 피해자는 불효자식이라는 프레임과 죄책감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르시스트는 단순한 자기의 수준이 아닌 인격장애 수준의 심각한 나르시스트입니다. 인격적 장애 나르시스트는 심지어 전문가도 고치기 어렵지요. 이들은 스스로가 진심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에 타인을 학대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낡은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저 참아내거나 눈을 감지 마시길. 지금까지 외로웠을 당신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